입원해서 더 관찰해보자는 김호균의 말을 무시하고 윤지호는 진통제 처방만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김호균이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으니 그나마 견딜만 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하지만 이대로 진통제를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호균에 대해 칩을 빼낼 방법을 물었지만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윤지호가 사무실에서 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아가 말을 걸어왔다. 강사님, 출발 안 해요? 수아가 사무실 소파에 멍하니 앉은 윤지호에게 자동차 키를 까닥거렸다. 취소해. 아니, 일 다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취소를 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머리요? 수아가 윤지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래, 내 머릿속에 무슨 칩 같은 게 들어있대. 믿어지니? 누가 그래요? 병원에서. 수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얼굴이 심각해졌다.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NSI에 가보려고. 그게 무언데요? 국가안보수사국. 그 사람들이라면 나한테 해답을 줄지도 몰라.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사님은 그 칩이 언제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루전 시티에 갔을 때인 것 같아.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머리가 무척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 병원은 의심 안 해봐요? 병원이란 말에 윤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병원에서 왜 굳이 나한테? 지난번 처음 입원하셨을 때 정체불명의 간호사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사람은 일루전 아닌가? 증거는 안 나왔잖아요. 그 후로 그 간호사 본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니 가능성은 열어놓는 편이 낫다. 윤지호는 수아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선택할 방법은 NSI에 가는 것밖에 없어. 사실 제게 방법이 있긴 한데. 수아에게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윤지호는 깜짝 놀랐다. 기산병원에서는 그냥 지켜보자고 하죠. 수술이나 칩 제거 이런 얘기 안 하고. 응, 그렇지. 축구선수 이준호 같은 경우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인 것 같아. 섣불리 뇌에 칼 댔다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가혹하네요. 두통을 계속 달고 살아야 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NSI라도 가려는 거야. 그들은 비밀을 알지도 몰라.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강사님을 이용하면 어쩌려고요? 윤지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NSI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집단은 아니었다. 국가기관은 배신에 능하다. 윤지호는 인문학 강사답게 그 정도의 식견은 있었다. 방법이 없잖니. 윤지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열정 넘치고 스마트한 강사였지만 신체의 고통 앞에서는 그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수아는 윤지호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아는 사람? 윤지호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어떻게 기산병원에서도 못하는 일을 할 사람을 안단 말인가? 네, 뇌수술의 세계 1인자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게 누군데? 리차드 김이라고 존스 홉킨스 병원 의사인데 마침 한국에 와 있어요. 저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고요. 수아는 리차드 김을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윤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 말대로 그는 알아주는 뇌 관련 외과의였다. 이 칩을 그 사람이 뺄 수 있을까? 일단 물어는 봐야죠. 장소는 어디서? 수아는 윤지호의 질문에 피식 웃었다. 왜 웃어? 나는 심각한데. 장소가 뭐가 문제겠어요. 리차드 김의 허락이 중요하지. 윤지호는 괜히 풀이 죽었다. 일루전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천장지구 이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할 때 수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게다가 일면식 없는 한국계 미국 의사에게. 윤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김호균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혹시 리차드 김이라고 아니? 한국계인데 존스 홉킨스에서 근무한다는. 아, 리차드 알지. 같은 과는 아니지만 학회에서 만나서 얼굴은 알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을걸? 청주에선가 학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왜? 그 사람 유명하냐? 베스트지. 뇌수술 세계 1인자. 그 사람이라도 찾아가 보려는 거야? 불안해서? 내 생각에는 일단 추이를 보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쨌든 고맙다. 윤지호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아가 윤지호를 데리고 간 곳은 청주에 있는 중형 병원이었다. 여기를 오늘 하루 통째로 빌렸어요. 아무래도 강사님 인지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요. 이걸 통째로 빌려? 돈이 꽤 들 텐데. 아니요. 여기 병원장이 리차드 킴 열성 팬이에요. 그저 수술 참관만 하면 족하다고. 내 뇌를 두 사람이 즐기는 건가? 두 사람이라뇨. 저까지 세 사람이죠. 너도 들어와? 당연하죠. 보호자라서. 윤지호는 한숨을 푹 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병원 7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아는 얼굴이었다. 김길수라는 사람으로 진짜 의사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을 쌓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청주에서 일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병원인 줄은 몰랐다. 안녕하세요. 리차드라고 합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동그란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지호라고 합니다. 이쪽 분은 김길수 선생님이시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다. 이런 수술은 처음이라 사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지호는 수술비를 걱정했다. 금액은 상관없었지만 어느 정도 줘야 할지 가늠이 안 되었다. No, 수술비 안 받아요. 리차드 킴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 그래도 큰 수술인데 비용 문제가. 수술 재반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리차드 킴 선생님은 무료로 수술하고 싶어 하십니다. 병원장 김길수가 턱수염을 쓱 만지면서 나섰다. 윤지호는 난감했다. 수술비를 받지 않을 정도로 도전적인 수술인 건가? 하긴 한국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니까. 윤지호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을 도와줄 간호사들도 들어왔다. 수아는 수술 장면을 보고자 했으나 간호사들의 제지로 수술실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윤지호는 차디찬 수술대에 누워 간호사의 말대로 마취용 마스크를 입에 쓰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한 번만 더 숨을 마시세요. 윤지호는 다시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다. 수아가 위에서 윤지호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깊게 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아. 머리는 아프지 않고요? 수아가 침대 모서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15도 각도로 침대를 올렸다. 그렇게 하니 윤지호의 눈과 수아의 눈이 말하기에 어색하지 않은 위치가 되었다. 조금. 거울 좀 있으면 갖다 줄래? 수아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울을 그에게 주었다. 제가 강사님 주무실 때 확인해 봤는데 머리에 상처 하나 없이 수술이 잘 되었던데요? 수아는 거울 하나로 어렵사리 머리를 비추려고 버둥대는 윤지호에게 말했다.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자국이 안 나냐? 박사님 말로는 레이저 수술은 거의 티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윤지호는 납득이 안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미세한 자국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중 거울로 들여다봐도 말끔했다. 수아야, 리처드 김 좀 불러줘. 물어볼 게 있다. 가셨어요. 뭐? 가셔? 수아의 말로는 미국에 급한 일이 있어 수술 직후 바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지호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병원장실로 향했다. 김길수 병원장이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원장님, 출장 가셨어요. 원장실 앞에서 서성대는 간호사가 김길수는 싱가폴로 출국했다고 일러줬다. 그럼 다른 의사라도... 저희 병원은 뇌수술 쪽 선생님은 안 계세요. 원장님 포함해서요. 간호사는 윤지호의 수술이 끝난 후 다시 환자를 받아 분주해진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윤지호의 머릿속은 하루가 지나자 말끔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아야, 이제 퇴원해도 되겠어. 짐 싸자. 잘 되었네요. 그런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긴 사무실이지. 수아는 웬일인지 머뭇거렸다. 윤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아 앞에 섰다.
왜? 내가 입원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지금 서울 사무실로 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 윤지호는 이제 막 머릿속이 평안해졌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NSI 요원들이 강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강사님 잠들어 있을 때 사무실 잠깐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이 강사님 계신 곳을 물었어요. 수아가 지방 출강 나갔다고 대충 얼버무린 모양이었다. 윤지호는 난감했다. 그들이 또 윤지호를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질문만 하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 강사님 머리 아픈 곳도 아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윤지호는 말을 하다가 멈추었다. 생각해보니 NSI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을 캐는 것이다. 난감하구만. 그렇다고 병원에만 머무를 수도 없고. 저기 제가 삼척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시댔어요? 비밀 보장도 확실해요. 삼척? 요즘에 삼척 갈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수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윤지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의 집이라더니 콘도야? 삼척에 도착한 윤지호는 대형 콘도로 들어서는 수아에게 볼멘 소리를 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연락할게요. 그쪽에서 집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여기 콘도도 넓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뜰 거예요. 콘도 안에만 계시면. 윤지호는 수아가 먹을 것을 사다 놓고 지인의 집으로 가버리자 혼자 남았다. 그는 콘도 거실에 서서 큰 창 너머로 울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살면서 요즘처럼 연속으로 사건이 터지는 날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일단 수아 말대로 비밀 경찰을 따돌리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수아가 사다 놓은 라면에 소주를 몇 잔 들이키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서 그런지 잠은 생각보다 잘 왔다. 아침이 되자마자 수아가 다시 찾아왔다. 아직 씻지도 않으셨네요? 응, 잠깐만 기다려. 아니요, 그냥 가요. 뭐가 그렇게 급해? 당연히 급하죠. 여기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곳인데. 얼른 은신처로 가자고요. 씻는 건 거기서 씻고. 수아가 서두르는 통에 윤지호는 얼굴에 물도 못 묻힌 채 밖으로 향했다. 윤지호는 수아의 소형 SUV를 타고 삼척 해안도로 쪽으로 갔다. 친구가 좋은데 사는구나. 윤지호는 동해답지 않게 잔잔한 물결을 일렁이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수아는 별 대답 없이 차를 몰았다. 그리고 잠시 후 버려진 대형 냉동창고 앞에 차를 세웠다. 윤지호는 어리둥절했다. 여기가 친구 집은 아니지?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냉동창고 뒤로 야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 있었다. 창고가 아닌 집이라면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었을 게다. 일단 들어가시죠. 수아는 약간 굳은 목소리로 윤지호를 리드했다. 윤지호는 마른 침을 살짝 삼키고는 수아를 따라갔다. 수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창고에 붙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끼익! 수아가 힘겹게 창고의 문을 열어 제쳤다. 어두울 줄 알았던 창고 내부는 무척이나 밝았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윤지호는 살짝 눈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덜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밝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지호는 천장과 벽면에 무수히 달린 조명의 중심에 서 있던 오 박사를 알아보았다. 아니, 당신은? 윤지호는 오 박사와 수아를 번갈아 보았다. 수아는 굳은 표정으로 윤지호를 잠시 보고는 오 박사 옆으로 가섰다. 이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 박사는 창고 중앙에 있는 갈색 소파에 윤지호를 앉히며 말했다. 천장지구 이론이라면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오 박사는 수아를 슬쩍 보며 말했다. 수아가 입을 열었다. 네, 윤 강사님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관찰? 수아, 날 지켜본 거야? 나한테 소개해준 병원 관계자들도 다 일루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인 거야? 윤지호는 수아에 대한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조 강사로 지원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인문 전공도 아니었고 보수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도 윤지호의 손발이 되기를 자처했다. 수아, 너도 천장지구 이론을 믿는 거니? 윤지호는 수아를 쏘아보았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윤지호는 수아의 단호한 표정에 당황했다. 같이 일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확신에 찬 태도였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수아의 말이 맞습니다. 천장지구이론은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윤지호는 오 박사의 얘기를 제법 긴 시간 동안 들었다. 얘기 중간중간에 윤지호는 실소를 보였다. 오 박사의 말이 너무도 허무맹랑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천장지구 이론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마이크로라뇨. 오 박사는 윤지호의 부정적인 태도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을 아는 자의 담담함과 확신이었다. 물론 말로는 못 믿으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지호에게 다가왔다. 내가 지금 윤 강사님 머릿속 칩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윤지호는 화가 치밀었다. 농락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오 박사는 개의치 않고 품에서 은색으로 된 물건을 꺼냈다. 크기는 만년필만하고 매끄러운 원통형이었다. 자, 여기를 보시죠. 헛소리 그만하시오. 윤지호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지호가 화난 걸음걸이로 돌아서자 오 박사와 수아는 서로 눈빛을 나누었다. 강사님, 잠깐만요. 수아가 윤지호를 불러 세웠지만 그는 그대로 걸어갔다. 오 박사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은색 물건의 덮개를 열었다. 그 속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와 윤지호를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빛은 윤지호의 귀 속으로 쭉 들어갔다. 윤지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이게 뭐지? 윤지호는 손가락으로 귀 속을 후볐다. 약간의 이물감은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로봇들이 윤 선생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오 박사가 윤지호 옆으로 와 천연드럽게 말했다. 그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요? 내가 이때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았어. 당신하고 수아 모두 감옥에 쳐 넣을 거야. 일루전 시티에서 본 것들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오 박사의 말에 윤지호는 멈칫했다. 당신이 사는 세계에 그런 과학기술이 존재합니까? 완벽한 AI 로봇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스캔하고 당신의 귀 밖으로 들고 나오는 마이크로 로봇이 상용화되었습니까? 윤지호는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 이럴 수가! 윤지호는 자신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미세한 마이크로 로봇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윤지호의 앞에서 움직였다. 수아가 허공에 떠있는 마이크로 로봇에게 손짓하자 마이크로 로봇들은 다시 오 박사의 은색 원통으로 들어갔다. 이 마이크로 로봇들은 강사님이 리얼월드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리얼월드라는 걸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윤지호는 살짝 풀이 죽은 목소리로 오 박사에게 말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 일루전 시티에서 벌어진 일을 보셨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윤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곳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당신을 원합니다. 윤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소리쳤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당신들이 말하는 리얼 월드. 윤지호는 다시 일루전 시티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들이 윤지호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동굴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섬이 아니라? 윤지호는 삼척 바닷가의 한 동굴로 들어가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하하, 들어가는 곳이 좀 누추하지요. 하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윤지호는 종료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걸었다. 자연 그대로의 동굴이라 조명도 없었다.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가다 보니 멀리서 밝은 푸른 빛이 보였다. 입구에 다 왔습니다. 오 박사와 수아는 자연스럽게 푸른 빛 쪽으로 갔다. 오 박사가 푸른 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빛이 사라지고 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었다. 허름한 창고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창고 천장 쪽으로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끝에는 동그란 맨홀 뚜껑 같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창고를 통해 불편하게 움직입니다. 하하, 오 박사는 겸연쩍은 듯한 웃음을 흘리며 나서서 사다리를 올랐다. 윤지호는 밑에서 뒤를 따랐다. 사다리의 끝까지 간 오 박사는 맨홀 모양의 뚜껑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 징! 전자음이 들리며 뚜껑이 열렸다. 햇빛으로 느껴지는 빛이 강하게 들어왔다. 오 박사는 그 빛을 향해 나갔다. 오, 이런! 뒤따르던 윤지호는 창고 밖의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산속인가?
윤지호는 풀과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구름이 흐르는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산속이 아니라 공원, 일루전 시티에는 수아가 반응했다. 벌써 다 왔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배까지 타고 움직인 걸로 아는데. 그건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 쪽으로 돌아 나온 겁니다. 윤지호는 일루전 시티의 공원을 빠져나와 지난번에 머물렀던 건물로 들어갔다. 오 박사는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이제 리얼월드를 경험해 보시죠. 그런데 나와 같이 칩을 심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칩에 거부 반응을 보였던 축구선수 이준호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못 갈 겁니다. 왜죠? 최종적으로 윤지호 강사가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박사는 윤지호를 연구실과 연결된 실험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실험실 안에는 초기 아폴로 우주선 크기만한 구형의 금속 기계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위로 과학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저기 보이는 어스 커넥터로 들어가실 겁니다. 오 박사는 윤지호에게 구형 금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연구진들이 다시 윤 강사님의 머리에 새로운 칩을 장착할 겁니다. 오 박사 말로는 이전에 넣었다가 뺀 칩은 일종의 테스트용 칩이라고 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용도였다. 칩 장착하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윤지호에게 말했다. 윤지호는 의자에 앉았고 그는 오 박사가 가지고 있던 원통형의 금속을 꺼내 마이크로 로봇들을 윤지호의 귀 속에 보냈다. 윤지호는 큰 고통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마이크로 로봇들에 의해 새로운 칩이 이식되었다. 좋습니다. 오 박사가 다시 다가와 그를 어스 커넥터로 안내했다. 수아와 나머지 과학자들도 어스 커넥터 주변으로 둘러섰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곳을 다녀온 사람은 아직 10명도 되지 않아요. 일루전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으로선 윤 강사님이 처음입니다. 수아가 감격스런 얼굴로 말했다. 윤지호는 오 박사도 수아도 자신을 속인 사람들이라 신뢰가 덜 갔지만 타고난 호기심으로 어스 커넥터에 몸을 실었다. 그가 본 일루전 시티나 그들이 선보인 기술과 기계들은 적어도 이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천지지구 이론보다 더 큰 것을 믿어보려고 그는 어스 커넥터에 올랐다. 어스 커넥터 안에는 L자형 큰 의자가 있고 작은 돔과 같은 내부에는 빼곡히 전자칩들이 꽂혀 있었다. 그가 의자의 자리를 잡자 자동으로 안전벨트와 안전바가 그의 몸을 감쌌다. 지금 출발합니다, 윤 강사님. 부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오 박사의 목소리가 어스 커넥터로 들어왔다. 윤지호는 어스 커넥터 안에서 밖에 오 박사가 카운팅하는 소리를 들었다. 3, 2, 1, 스타트. 정말 오 박사가 말한 대로 나는 그 세계로 가는 걸까? 윤지호는 혹시 자신이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오 박사와 수아가 그토록 자신하던 리얼 월드. 그래, 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구구구. 묵직한 엔진음이 들리면서 윤지호의 어스 커넥터가 움직였다. 박사님, 드디어 윤지호 강사가 리얼 월드로 가네요. 수아가 어스 커넥터 밖에서 오 박사에게 감격스런 얼굴로 말했다. 어스 커넥터 안에 있는 윤지호는 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대화였다. 그러게 말이야. 수아 자네가 고생 많이 했지. 자네로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게야. 오 박사는 빠르게 회전하는 어스 커넥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스 커넥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했다. 그것이 내는 굉음과 소용돌이는 실험실을 마치 천둥이 치는 동굴처럼 만들었다. 오 박사와 연구진들은 귀를 손으로 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어스 커넥터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